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기 입소하셔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코딩을 이제 걸음마 시작을 했는데 그 걸음마를 이제 겨우 깨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런 수능 그 위치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미니 프로젝트를 이제 발표할 건데 그 발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배웠던 내용이 무엇인지, 앞으로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잠깐 좀 보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네. 전에 일단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가 만드는 거는 어플홈의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 스탠드얼론 독립실행형 어플리케이션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독립실행형은 데이터베이스를 로컬에 가지고 있고 사용자 화면도 로컬에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만드는 건 이게 아니라 기업형이에요. 기업형이라고 하면은 사용자와 데이터가 떨어져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점을 만들었든 분점을 만들었든 뭐 생산지와 소비자가 다르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형태의 분산된 형태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면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은 이 OS에서 TCP/IP라고 하는 계층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데이터를 요청하게 될 거고 한쪽에서는 데이터를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라든지 서버라는 개념에 어떠한 역할자가 따로 나눠져서 이 두 역할자를 만드는 걸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TCP/IP를 이용해서 직접 소켓이라는 것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쪽에 클라이언트는 윈도우 프로그램도 돼 있고 이제 서버 쪽에서는 뭐 뭘로 되어 있든 간에 어쨌든 데이터를 제공하는 쪽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만들진 않죠. 저희가 만드는 기업형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웹이라고 하는 게 중간에 섞였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는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돼 있다? 이제 윈도우가 아니게 되는 거죠. 웹 기반의 클라이언트 도구가 뭐가 있어요? 웹브라우저죠,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가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 웹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만든다고 하면은 웹브라우저가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웹 클라이언트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브라우저만 있으면 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사용자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화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거는 이제 웹서버가 있을 텐데 그게 아파치 웹서버든 뭐 토끼 웹서버든 웹서버가 있을 거예요. 그 웹서버라고 하는 환경에서 저희가 사용자에게 보낼 그런 화면을 만들게 되고요. 화면을 웹을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맞죠? 화면을 웹부터 전달하게 되면은 그걸 화면을 브라우저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면서 여러분들은 언제부터인지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일단은 보시면은 이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 때 기업용은 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지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얘를 여러 개로 나눠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DAO를 쪼개고 서비스를 레이어를 따로 만들고 컨트롤러를 따로 만들어서 저 계층별로 만들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서버 간에 있는 내용만 저 정도고요. 클라이언트는 뭐 저걸로 다 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는 따로 있는데 브라우저 기반에서 저 화면을 제어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필요한 게 있죠. 브라우저 기반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도구라든지 실행 환경 등이 또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5.5개월 안에 다 배워야 됩니다. 기분 좋죠? 네. 거짓말.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시작을 했어요. 이미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이 시작한 내용을 보시면은 이 수많은 내용들 중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위에 코딩 연습용 미니 프로젝트를 이미 여러분들이 완성했어요. 여러분들이 이클립스를 기반으로 해서 자바를 기본 연습을 했고요. 코딩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번 던져진 과제를 해결하면서
기본적인 반복문, 조건 처리 등등을 했죠. 그 결과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화라는 개념, 캡슐화의 의미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연습할 필요가 있는데, 구조화와 성속 또는 오버라이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로 그걸 좀 더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최소한의 캔버스 API만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캡슐화와 역할 분담에 대한 얘기, 콜백의 의미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을 했어요. 그 연습을 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본인이 더 연습한 결과가 어떤 결과물로 나와야 여러분들이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미니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었죠.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발표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1차 웹 프로젝트 발표를 위해서 더 많은 내용을 또 배워야 돼요. 저게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차 웹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위해서 또 JK라든지 기타 등등을 더 배우게 되겠다. 재밌겠죠? 네. 지금 현재 위에 거 배우는데 우리가 한 달 보름이라면은 밑에 거 배우는 것도 한 달 보름 만에 다 배워야 돼요. 완전 재밌겠다, 그치?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프로젝트를 발표하는데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이 미니 프로젝트를 할 때는 프로젝트를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결과물을 기획하고 결과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억하지 말고 코딩 연습에 목적을 두고 캡슐화에 목적을 두고 콜백이라든지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야 더 잘 만들 수 있는지 구조를 좀 생각을 하고 코딩 연습을 하는데 목적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라이브러를 쓰시면 안 되고 만약에 쓰겠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API만 갖다 쓰는 걸로 하고 모든 걸 다 직접 구현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궁금한데요. 그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부터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조 주문해줘 발표를 맡게 된 김도현입니다. 저희 조는 무인 단말기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게임으로 함께하는 키오스크 주문하기를 제작해봤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저희 팀원은 총 5명으로 김도현, 김본수, 김주리, 김현철, 정치 이렇게 5명이 모셨습니다. 김씨가 맞죠? 저희가 지금까지 자바, 자바스크립트, HTML, CSS, 자바, 캔버스 API까지 배워봤는데요. 이 배운 것들을 덕목으로 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팀원들과 얘기를 해보다가 여러분들 키오스크 이용 잘 하시나요? 네!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도 잘 하시나요? 아니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도 이런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습할 수 있게끔 작은 미니게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면 서비스 시대에 조립을 하게 되면서 소외되는 계층도 분명히 있을 거고 게임을 통해 접근성을 개선해보자라는 취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키오스크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시고 이렇게 주문을 하시다 보면 본인이 오래 걸리시니까 그런 압박도 있어서 그런 이용에 불편함이 많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게임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인 단말기 이용이 어려웠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게임을 통해 주문 과정을 체험해보고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요. 게임 대상은 앞서 말했듯이 기계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중장년층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희 게임의 특징은 실제 키오스크의 이미지와 절차를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을 했고요. 하지만 게임의 기성적인 요소를 좀 더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메인 게임과 도움말 모드를 나눠서 사용법을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게임 흐름도 구성도는요. 먼저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는 도움말 모드와 게임 시작 모드로 나눴어요. 그래서 도움말 모드에는 이제 들어가면 페이지마다 각 그 구역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알람창이 뜨거든요. 거기 설명도 자세하게 되어 있고 그런 튜토리얼을 마치고 나면 이제 게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메뉴의 타입과 주문 개수에 따라서 스테이지 1, 2, 3으로 나뉘었고, 이 실제 키오스크처럼 주문하고 장바구니도 담고 결제를 하고 나면 저희가 주어진 미션과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긴 게 일치하는지에 따라서 미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레벨업을 할지 아니면 다시 메인으로 돌아갈지 선택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저희 이제 실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저희 메인 페이지 구성이고요. 이제 게임 시작과 도움말 두 가지로 나뉘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말을 먼저 확인해서 저희 키오스크를 저희는 잘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이 게임을 처음 하시거나 이제 키오스크 작동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도움말을 통해 이제 게임의 구성과 이제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첫 번째 페이지로는 이제 독색 상단에 타이머와 이제 미션 목록을 출력해서 타이머는 이제 이 시간 내에 미션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제 미션이 실패로 돌아가고요. 이 미션 또한 완수하지 못하면 실패로 돌아가게 작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키오스크 페이지를 보면은 가운데는 메뉴 목록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옆에는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메뉴를 이동해서 원하는 음식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저희가 추가한 메뉴들, 이제 저희가 구매할 목록들을 리스트에 출력하였고, 이제 이 쇼핑카트 이미지를 클릭해서 결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카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가운데는 저희가 담았던 메뉴들의 목록, 그리고 이제 추가하거나 마이너스 할 수 있는 버튼을 쓸 수 있다고 해놓고, 이제 취소로 가지고 있는 목록들을 제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기 버튼과 이제 리스트를 이제 결제할 수 있는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는 버튼도 생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결제 방법에 카드와 이제 바코드 두 가지 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뒤로 가기를 이제 취소 버튼을 이용해서 뒤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키오스크를 처음 이용하거나 이제 익숙하지 않다는 거를 전제로 한번 저희 부모님의 마음으로 한번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부모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저희 집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이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 배고파. 나 너무 먹고 싶은데 이렇게 사다 줄 수 있어? 하고 문자를 받았어요. 공무원 안내를 받아서 이제 키오스크 사용을 하고 치즈버거 1개 일단 들어주고요. 치즈스틱 4개 이건가요? 이거 4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딸기 아이스크림 디저트에 있는 5개 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뭔가 다르죠 지금? 일단 결제를 카드로 한번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실패한 이유는 이제 저희가 2개짜리를 넣었어야 되는데 4개짜리를 넣었으므로 미션도 맞지 않은 실패가 한 모습이고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번 메뉴는 한번 성공을 해서 성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를 이게 저도 하면서 어디 있는지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들어서 카드로 결제해보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제 좀 다른 미션 목록들을 가지고 저희가 구매를 해서 미션을 완수하면 아까와 다르게 이제 미션 개수가 늘어났는데요. 세트가 추가됐으니까 세트를 먼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꿔가지고 해서 뭐가 뭔지 헷갈리실 텐데
시간이 치즈버거 4개인지 5개인지 일단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징어링 하나 넣어주고요. 조금 넣는데 이제 확인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키오스크 가면은 이제 목록이 한정돼 있어서 아래 스크롤 같은 거를 확인해 보시면은 저희가 담았던 목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랑 비교해보면 지금 무치즈버거가 하나가 모자라게 되어요. 그래서 부스를 하나 추가해주고 게임을 확인하고 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는 상당히 많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 잘 먹어요. 네, 당황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조금 많은 주문을 이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리버거 4개 먹고요. 시브라운 이렇게 생긴 시브라운 이렇게 사이다 5개 그리고 고기 세트 하나 그리고 불고기 칠리버거 어딨죠? 가마솥 칠리버거. 네. 저희가 끝까지 방금 3단계를 완료하면 이제 스테이지를 종료해서 저희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을 통해서 저희 키오스크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 많은 경험을 시켜드리고자 제작하겠습니다. 게임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게임 회사들이 게임을 시작 전에 베타 테스트를 해서 저희도 어제 진행했거든요. 진짜로? 네, 팀원 저희 팀원분의 어머니들 참여하셨어요. 게임 대학 반응은 처음 해보는 거 어려웠는데 반복적으로 해줄 수 있어서 키오스크 팀들이 도움이 되었고 게임이 아기자기해서 귀엽고 아르바이트생이 굉장히 귀엽다. 프로젝트 진행에서 느꼈던 어려움들은요, 팀원들 다 같이 얘기 나눠봤는데, 일단 캔버스 API가 처음이라서 이거를 적용해보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구조화에 대한 방향성. 저희가 키오스크다 보니까 이미지나 메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클래스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에도 뭉쳐서 해야 될지 그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계열 참조나 이벤트 메서드와 같은 기술적인 부분의 어려움, 그리고 글로벌과 로컬 변수를 언제 어디서 써야 하는지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결 과정은 캔버스 API와 계열 변수 등에 사용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은요, NDM이나 검색 인지를 참고해서 팀 스터디를 항상 진행을 하였고요. 구조화의 방향성은 저희 멘토 선생님들께 자문을 구해서 아이템이라는 하나의 클래스의 이름, 가격, 카테고리를 특성으로 가진 메뉴 개체들을 준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은 저희가 거의 한 3주 했죠. 저희 조원은 주말마다 카페로 자주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마음이 맞는 거에 대해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메뉴 가게들을 가면 키오스크가 단순한 키오스크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서비스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그리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이 키오스크가 완성이 될 때 그런 성취감도 생겼고, 그리고 이런 부족한 점에 대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학업 의지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일단 1조가 가까운 걸 봤는데 다른 조들도 당연히 똑같이 공감하겠지만 뭔가를 만들어서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는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해요. 누구나 만드는 거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마무리를 못 하거든요. 이 마무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얼마나 썼나요 혹시? 조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네. 하루에 코딩을 얼마나 하셨어요? 저희 조는 항상 일단 하고 나서 기본 수업까지 6시 반까지잖아요. 6시 반까지 수업을 끝내고
거의 10시에서 10시 반은 평균적으로 10시 반까지? 그리고 주말은 거의 점심부터 밤까지 하고 그렇게. 아, 그랬구나. 근데 여기 대부분 그 조원들이 다 그렇지만 본인도 비전공인가요? 네, 맞아요. 특히 여기 오시기 전에 했던 게 뭔지 전에 직장이요? 네. 저 유기농 농업회사 다녔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코딩을 전혀 안 해봤을 거예요. 네, 안 해봤어요. 코딩 할만해요? 아, 힘들지만 친구들 덕분에 그 멘토 선생님 덕분에 버티는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재미는 있습니다. 재미는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거는 뒤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까도 말했듯이 부족한 느낌은 공부의 의지를 더 확고히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상민족조사 한상민입니다. 저희가 발표에 앞서서 준비가 부족해서 무항당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신 여러분들에게 시간적으로 좀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선생님, 좋은 시간 마련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합치질 못했습니다. 오늘 3연전까지 해봤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방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타일이 항상 그날 선생님께 배운 코드를 저희가 지금 구현하고 있는 코드에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이제 애초의 계획보다 좀 속도가 늦어진 것도 있었고 반면에 각자 좀 욕심은 있었을 거잖아요. 게임에서 얼마큼 구현하고 싶다는 그 간극 때문에 좀 마지막 날까지 힘들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위안 삼고 뿌듯해하고 있는 건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뭐 예를 들어 콜백 함수도 있을 거고 캡슐화도 있을 거고 하나하나 적용할 때마다 그 언제보다 기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력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상민조의 발표를 맡게 된 조원 이혜진입니다. 인사는 조장 오빠가 하고 제가 발표를 하는 게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조장 오빠보다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발표를 맡게 되었고요. 이제 저희도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조장님이 키가 정말 크시잖아요. 그래서 예상하시겠지만 키가 커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저희의 서열을 정확히 보여드리고 조원들의 마음을 표현해봤습니다. 저희는 각각 조원들이 각각의 미니게임을 하나씩 맡아서 제작을 진행했고 조장님이 전체적인 구조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음새를 메꾸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저희의 궁극적인 프로젝트 목표는 사실 지향하는 점이 정확해야지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의의 복습에 제일 중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배운 거는 정말 그날 반영해서 꿈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매일매일 반영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좀 완성된 모양새보다는 코드 연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향해서 연습을 했고 최근에 배운 깃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깃을 최대한 활용해서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저희의 기획이론은 사실 저희가 미니 프로젝트에 앞서서 벌써 부장님께서 먼저 개인적으로 만들어보던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다들 아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식당이 근처에 많은데 매일 점심을 먹으러 나갈 때
이제 저희가 뭐 가성비에 대한 식당 메뉴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거를 좀 정리해보면 어떨까 해서 부장님이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저희가 거기에 이제 미니게임을 이제 합쳐서 조금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해보았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근처의 식당들 정말 실제 메뉴랑 실제 식당들의 가격 데이터를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돌아가도록 했고 거기에 미니게임을 매치하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저희의 간단한 게임 구조는 이제 시나리오와 미니게임이 결합된 게임인데요. 시나리오를 시작으로 학원을 시작으로 점심시간이 되고 메인 맵으로 나와서 식당을 선택해서 식당에 입장해서 메뉴를 선택하러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로 시나리오가 나뉘는데요. 평가를 가격보다 더 맛있었다고, 가성비가 좋았다고 평가를 하게 되면 리워드 게임으로 가게 되고, 또 가격보다 조금 더 낮은 가성비였다 하고 나쁘게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사장님과의 대결을 하러 그 가성비 나의 이견을 피력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끝나게 되면 이제 시나리오로 돌아가서 다시 게임이 마무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게임 시연하겠습니다. 와.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메인 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가게들 중에서 단장님이 매일 가시는 짜장 사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연예인랑 선배님들 모르시겠지만 출연해주신 재영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선생님 메뉴 선택해주세요. 아, 저요? 짜장면 곱빼기요. 네. 짬뽕도 하나. 이제 식사를 진행하게 되고 식사의 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저희의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이쪽에서 진짜 가격이 제시되고 저희가 먹었을 때 생각했었던 나의 평가 가격을 제시하면 되는데요. 이제 먼저 저희는 낮은 평가를 식당에 한번 줘보겠습니다. 500원이요? 네, 사장님과의 대결을 하러 떠나고 있습니다. 네, 1차 관문 키오스크 게임입니다. 주제는 주문하기고요. 저희가 제한 시간 3초 동안 나오는 이미지를 보고 해당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네, 이렇게 지게 되었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지 게임입니다. 요거 정말 빠르게 음식 이미지가 지나가거든요. 한번 다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까요?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똑 네, 최종 관문입니다. 스페이스 연타 게임이고 게이지를 먼저 채우는 쪽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파이팅! 예!
찾아가려고 들어가고 이번에는 짬뽕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맛있게 먹은 걸로 치고 한번 가격을 10,000원 정도로 평가해볼까요? 사장님이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저희가 사장님이 기분이 좋아서 저희가 또 보상으로 슬롯머신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현주님께서 정말 3주 내내 잡고 계셨던 힘든 게임인데요. 재판 확률이 정말 낮아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재판이 터지도록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몇 번까지 할까요? 네, 이렇게 분명하게 됐고 한번 전교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끝을 마무리로 소감을 어려웠던 점을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전공자분들이 한 명도 없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이었고 진도에 맞춰서 선생님 말한 대로 차근차근 해가다 보니까 조금 늦은감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팀워크를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마무리가 조금 아쉬운 점은 또 있지만 그만큼 열심히 했던 결과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미련 없이 진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발표를 다 했는데, 어이구. 아까 지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한상민 조장을 위주로 해서 이제 다 비종자들이 모여가지고, 아까 그 과정에 있는 내용을 좀 보여줬는데, 한 달 보름 동안 공부한 거를 적용하기가, 그리고 저희는 프로젝트에 따로 없잖아요. 그냥 수업하면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만드는 족족 적용하다 보니까 뭐 3주가 걸려도 딱히 거기에 이제 매진하기 어려운 저는 바로 어제까지 수업을 했었는데 어때 그게 좀 괜찮았어요? 할만했나요? 네, 저는 정말 할만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그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의 스트레스 지수는 어느 정도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스트레스 지수는 한 87%. 그러면 만약에 이런 IT를 비종자니까 그 전에 했던 일은 혹시 말해주세요? 언론사에서 홍보팀에서 한국마다 코딩하러 왔는데 근데 이제 코딩이 완전 또 남다른 분야다 보니까 낯설잖아요.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하시겠어요? 아니면 오지 말라고 하세요? 저는 일단 좀 접근법이 올바르면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흔히 막 IT 쪽이라고 하면은 문과는 안 된다, 이과머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데 좀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즐기면서 이해를 잘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를 계속 연습하면은 컴퓨터와 소통하는 느낌도 들고 대답을 주니까 정말 대화하는 것 같고 재밌더라고요. 내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네, 했잖아요. 답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구나. 비종자는 역시나 힘들긴 힘들어요. 왜냐면 경험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렇지 이쪽 머리가 있다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공부를 하시겠다고 하면
뭐 학원을 어디 다니지 상관없는데 먼저 경험을 해보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3주의 발표를 마친 장현지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나와 있는 대로 게임의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는 게 시연을 보는 예정입니다. 혹시 다들 밤에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꿈에서도 코딩을 하고 있는데요. 게임 이런 개발자가 되고 싶은 내가 꾸는 방금 게임의 테마입니다. 성공한 게임이 있는데 뱀파이어 서바이벌이라는 게임인데 혹시 해보신 분 있으실까요? 이 게임도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하나의 장르가 되는 유명한 게임이고 저희 게임도 유명한 독서라이프 게임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뱀파이어 서바이벌 안 해보셨으면 아직 어떤 게임인지 감이 안 오셨을 것 같은데 저희 게임은 사실 플레이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 공격은 자동으로 하고 방향키로 플레이를 하는 게임입니다. 몬스터 500마리를 잡으면 게임이 성공하는 조건입니다. 저희 주요 기능을 일단 꼽아보았고요. 이게 초기 구성이긴 한데 많이 이제 시험 거치면서 바뀌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게임 알고리즘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게임 시작해서 몬스터 잡고 이제 중간에 선택지가 나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 전에 게임 화면 몇 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캐릭터가 3명이 있는데 이제 각각 다른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따 시연할 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험자가 게임을 성공할지 안 할지 아직 몰라서 게임 화면을 일단 보여드리고 게임 이제 시연을 하겠습니다. 스타트를 앞서 저희가 앨범 메뉴가 있는데 앨범 메뉴에는 저희 이제 게임 참여한 조원들과 간단한 이제 리뷰가 숨어 있는데요. 혹시 어떤 거 먼저 소개할까요? 유령이요. 닮았다.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게임 시작부터 보여드립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게임 플레이 방법이 있고요. 게임이 총 3명이 있는데 3명마다 각각 특징이 있어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구리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는 굉장히 힘들고요. 이 게임이 이제 몬스터한테 플레이어가 몬스터에게 닿으면 플레이어는 넉백하는 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밀리게 되는데요. 방어는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음 캐릭터로 플레이할 텐데요. 이번에는 소심한 광자로 가보겠습니다. 광자는 다른 공격을 하고요. 저희가 상단에서 BGM 오독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는데 이게 계속 틀어놓으면 노래가 너무 시끄러워서 필요에 의해 넣은 기능입니다. 이번엔 광고를 어떻게 볼까요? 네. 저희가 꽤 뭐가 더 있네요.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격이 포악한 애라 이번에는 이겨야 되니까 좀 전략적으로
안전한 플레이를 장난하는 거예요? 게임 시험은 내일까지 나이트메어다. 저희 리뷰어는 이렇게 적었는데 다들 그거 할 때 되게 힘들었어가지고 다 느낀감을 좀 적어봤습니다. 아, 네, 이거 만들 때 이 기획을 누가 했어요? 원래 이 게임을 되게 좋아하셨구나, 그죠? 네, 게임 자체를 원래 좋아해서 아, 근데 지금 하면서 제가 약간 좀 놀라운 거는 터프해 보이는 게임인데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죽으면서 이 지도가 맵이 흔들리는 거 보셨어요? 그럼 누가 구현한 거예요? 그거는 납백기는 넣으면서 캐릭터가 내려지고 제가 플러스 보이는 캐릭터 지금 있거든요. 캐릭터가 납백되면서 위치가 바뀌면서 화면이 같이 흔들리게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이 사실 되게 게임 요소에서 중요하거든요. 그 누가 넣은 거예요? 납백 자체는 아, 진짜로? 근데 이거 풀면서 약간 제일 어려웠던 점 뭐예요? 어려웠던 게 역시 구조가 아, 구조가 어려웠고. 저희가 처음에 컴퓨터를 시작해서 아, 중간에 구조 공부를 하게 돼서 구조 잡는 게 그래도 잡으니까 더 좋은가요? 아니면 잡지 않고 하는 게 좋은가요? 확실히 잡으니까 수정을 하고 있으면 몰라도 대부분은 수정이가 쉬워가지고 아, 그쵸. 네, 구조가 구조화를 딱 이제 보면은 잘했다 못했다의 경계가 좀 보이세요? 구조가 잘했다. 그냥 봤을 때 이 구조화도 안 된 것 같다, 못 된 것 같다라는 어느 정도는 좀 보이세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막판에 추가된 게 많은 이유가 초반에는 홍보르다 보니까 이걸 추가하고 싶어도 어디다가 혼낼지 몰라서 추가를 못했었는데 구조화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여기가 추가 문제가 느끼는 점이 있어서 추가하고 싶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전공자세요? 아, 비전공자예요? 조원들은 다 전공인가요? 다 지금 비전공이에요? 다 비전공이 이거 하기 어렸을 텐데 그래도 그 비전공들 안에서는 본인의 그 수준은 제일 높은 수준이었나요? 여기 그러면 수업을 듣기 전에 경험은 얼마나 있어요? 비전공인 하시나요? 그건 없습니다. 경험은 아예 없어요? 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4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원 소개에 앞서서 앞부에서 사장님 역할을 해주신 분이 여기 나와서 인사 한 번만. 저희가 급하게 아침에 여기 앉아서 그냥 카메라에 대고 셀카 찍어서 AI한테 그림으로 해달라 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해줬어요. 다들 네. 잘생겼어요. 아, 네. 제가 제일 잘생겨서 발표. 프로젝트의 목표는 우선 혼인하는데 필요한 기본 문법을 익히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연산자 그리고 제어문을 배우고 살면서 제어할 수 있는 게 프로그래밍 말고 딱히 없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구조화된 프로그래밍에 초점 맞춰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게임 제목은 인투 더 트로피라고 해서 게임 캐릭터를 트로피 안에다가 넣으면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2D 시점의 퍼즐 게임이고 각 스테이지마다 넌센스적인 요소가 숨어 있어서 그거를 잘 캐치해서 기존 틀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트로피에 들어가면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게임 제목, 그리고 캐릭터, 그리고 스타트 버튼이 있는데 그걸 좀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게임 제목이 옆에서 날아온다던가 아니면 캐릭터들이 뛰어오는 모습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선택 화면도 흑백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컬러로 바뀌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스테이지도 처음에는 다 잠겨있고 저희가 플레이하면서 스테이지가 하나씩 클리어할수록 옆에 모이는 별표시로 이제 버튼이 바뀌게 되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를 시작하면 장애물들이 있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여기 보이시는 트로피까지 들어가면은 게임 클리어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위에 뒤로 가기 그리고 세로 걷기 그리고 옆에 보이는 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힌트가 나오거든요. 그 힌트를 이용해서 게임을 클리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중간에 이제 넌센스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어떻게 하면 트로피에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캐릭터들이 상당히 귀여워요. 여기 파란색 캐릭터도 그렇고 분홍색도 그렇고 네, 단점은 다 옷을 안 입고 있는데요. 제일 귀여운 캐릭터로 시작을 어떤 캐릭터가 왜 오른쪽이요? 개인적으로 오른쪽이 좀 더 못생겼다 생각했는데 네, 저걸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튜토리얼 페이지로 이렇게 키보드를 누르면은 어떤 키보드 눌렸는지도 나오고 지금 방금 나왔지만 위 힌트 표시가 일정 시간 지나면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힌트가 게임 제목을 떠올려봐 라는 힌트가 나왔습니다. 저희 게임 제목이 힌트도 트로피이기 때문에 트로피로 들어가면은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클리어를 하면은 메뉴 스테이지 선택 화면으로 갈지 다시 할지 그리고 바로 다음 스테이지로 갈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테이지요. 이렇게 처음 플레이를 하게 되면 앞으로 걸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제 힌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한번 가볼까요? 화면을 바꾸기는 저희 힌트를 한번 볼까요? 네. 키보드로 안 될 때이라고 마우스로 다음은 스테이지 선택하면서 바로 이동. 세 개를 클리어했기 때문에 클리어한 게 열렸고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테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평범하게 클리어 한번.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가면 될 것 같아요. 힌트를 떴어요. 힌트는 좀 유치한데 블록 이즈 블락이라고 힌트가 나왔거든요. 게임 끝낼 수가 없어서 다시 플레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게임을 한번 클리어 해주세요, 게임을. 어떻게 할까요? 플레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오른쪽으로.
힌트가 나왔거든요. 바로 힌트를 한번 볼까요? 버튼에게 부탁해 라는 힌트가 나왔습니다. 버튼에게 부탁해 힌트가 나와서 제가 버튼에게 한번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에게 다음 스테이지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힌트가 힌트 볼게요. 급할수록 돌아가. 혹시 방법을 알 것 같은 분 있으신가요? 저요. 네. 화살표 돌리는 거 아닌가요? 아, 화살표요? 네. 뭐야 아니잖아. 중요 아니에요? 다시 볼까요? 미쳤다 진짜. 와. 오! 아, 갈 수가 없구나. 계속 여기로 가면 저기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것도 돌아가면 힌트가 문단속을 해달라는 힌트가 나왔어요. 문단속을 어떻게 할지 문을 닫아요. 문을 닫아달래요. 숨어 있는 블록을 이용해서 문을 닫아주세요. 저희가 하면서 이제 어려웠던 점들도 많았는데요. 이제 구조화를 하고 방금 캐릭터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스테이지가 클리어 됐을 때 버튼이 바뀌는 그런 방법을 할 때 어떻게 데이터를 전달해서 클리어 후에 버튼이 열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구조화를 할 때는 우선 게임 캔버스를 기준으로 다 다른 객체들이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꽤 복잡해 보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선 첫 번째 튜토리얼에서 나온 키보드도 방향키들이 다 같은 기능을 해서 상속을 통해서 다 같은 기능을 하는 방향키들을 표시했고, 또 플레이어도 하나의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다른 플레이어들을 상속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네, 데이터 전달 방법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저희가 1번 방법이 처음에는 제일 좋을 것 같고 제 수업 시간 배운 걸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클래스 파일 만들어서 서로 전달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저희가 다른 방법도 이제 HTTP를 배워서 한번 URL에 겟 방식이라는 걸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그것도 시도를 했었고 실제로 잘 됐지만 마지막 3번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저희가 브라우저 내에 있는 로컬 스토리지라는 곳에 이제 클리어한 스테이지에 대한 정보를 넣어서 클리어를 하면은 버튼이 바뀌도록 했습니다. 네, 이런 캡슐라 그리고 구조화 기본기 깃허브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저희는 깃허브를 이렇게 좀 기능 단위로 하려고 캔버스 생성, 배경 이미지 그리기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하나씩 커밋을 했었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은 좀 더 특정 방식으로 하고 기능 단위로 좀 더 쪼개서 개발해보고 네, 다양한 지식, 선생님께 배우는 내용을 바로 적용해서 프로젝트에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 너무나 잘 만들었죠, 그죠? 네. 제가 진짜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스테이지를 만들 때 이 아이디어 원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그걸 생각한 건가요? 저희가 다 생각했고 검색을 통해서 한 거 없고 저희가 오로지 아이디어 순수하게 저희 머리에 담았습니다. 이 아이디어도 순수하게 나왔고 코딩도 순수하게 본인들이 만들었고 근데 이 아이디어에서 그 다음 단계 혹시 기회는 있나요? 다음 단계랑 스테이지가 또 다음 단계 스테이지 저희가 구조화가 생각보다 잘 돼서 스테이지를 계속해서 증축하는 거는 쉬울 것 같습니다. 진짜? 자신감. 거의 제가 보기엔 스펙 레벨인데 그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스테이지만 있어도 스테이지만 추가해서 계속 할 것 같은데 진짜 서비스 같은 거 생각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자신감 있습니다. 진짜 잘 만들었죠? 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다른 쪽도 다 비슷하긴 한데 기술적인 것보다 일단 이 해결하는 재미가 있어서 출근하다가 이거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웹이다 보니까 이제 앱으로도 가능하고 사실 다 가능하잖아요. 가능하니까 향후에 한번 재밌게 한번 스킬 만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잘 봤습니다. 자, 보조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기깔라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에서 만든 게임 이름은 프리즈 메이즈입니다. 프리즈 메이즈는 공포를 테마로 한 1인칭 미로 탈출 게임인데요. 간단한 시나리오를 소개하자면 주인공이 얼음 미로에 떨어져서 몬스터를 피하면서 빛을 향해 미니게임을 발견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들을 3가지를 클리어하게 되면 최종 탈출구가 열리고 그것을 탈출하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앞에 보이는 컨텐츠의 내용대로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처음 게임을 기획할 때 다음 키워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게임 중 가장 몰입도가 좋은 주제, 공포, 그리고 그걸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방법, 1인칭 시점. 네, 1인칭 공포 게임을 더 리얼하게 제작하기 위해 3D 구현을 돕는 3JS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서도 로직 구현, 캔버스를 이용한 3가지의 미니게임, 기능별 구조화를 게임에 녹여냈습니다. 게임 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플레이어는 기본적으로 걸으면서 미로 사이를 이동하고 체력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후진은 불가하고요. 전진과 좌우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몬스터는 기본 움직임이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랜덤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움직이면서 계속 플레이어와 그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정거리 내에 플레이어가 들어오게 된다면 최적의 경로로 쫓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플레이어가 몬스터에게 따라잡히게 되면 게임 오버가 되고 만약에 이제 미니게임을 모두 클리어해서 탈출구로 나가게 된다면 플레이어가 이 게임을 이기게 되는 그런 게임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빛입니다. 프리즈 메이즈는 빛과 소리를 따라서 미니게임을 찾아가야 되는 게임이라 빛을 잘 찾아야 되는데 벽이 얼음이라서 반투명한 재질이라 빛을 다 반사해서 네, 사용자가 잘 미니게임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발표를 상당히 긴장하면서 하고 있는데 네. 저희 다음 PPT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희재는 플레이어 역할을 맡아서 이제 구현을 했고 1인칭 시점의 카메라, 손전 등 상태바 등을 구현했습니다. 3D 애니메이션의 구현을 주로 담당하면서 게임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참여했고 여기 보이는 이미지 또한 희재가 그렸습니다. 미경 언니는 맵 구현을 담당해서 2D로 된 배열로 3D 미로를 생성하는 일을 했고요. 전선 게임을 구현하고 전체적인 2D 구조화를 담당하며 머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윤지는 몬스터의 로직 구현을 했고 이제 깃 관리와 생성을 담당했습니다. 미리는 미니게임을 맡아서 전선 게임과 파이프 게임을 구현했고 세부적인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내고 각종 이미지와 텍스터 소스 파일들을 서치하는 작업을 도와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QA 작업을 해서 게임의 오류사항을 발견해내는 그런 역할까지 했고요. 저는 이펙트가 들어간 부분을 맡아서 구현했습니다. 인 아우트로와 튜토리얼 등장 이미지를 구현하고 열쇠 게임과 파이프 게임을 제작해서 구조화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자가 게임 제작을 하면서 생각했던 중점 사항과 문제를 만나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재는 팀원들의 강점이 각각 다른 만큼 파트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팀원들과 면담을 통해서 원하는 파트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특별히는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서 2D가 아닌 3D의 좌표 개념이나 애니메이션 개념이 좀 생소해서 이 부분을 맡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팀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파트 분배에 좀 더 신경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문제로 이제 코드 구조화를 하자 코드의 흐름이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 클래스와 함수에 대해서 그 코드 흐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경 언니가 집중했던 포인트는 콜백 함수를 이용해서 캔버스끼리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파일 통합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류 최소화에 맞췄다고 하고요. 문제점은 깃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 사용이 미숙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때려칠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파일이 많아지고 커지면서 깃 사용에 대한 조금 중요성을 좀 알게 되었고 반복되는 오류를 해결해가면서 깃과 친숙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몬스터의 주요 로직을 구현한 윤지는 BF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몬스터가 최적의 경로로 이동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몬스터는 일반 모드와 체이스 모드 두 가지의 움직임을 갖고 있고요. 이것들을 체이스 모드를 구현할 때에는 BFS 너비 우선 탐색 알고리즘을 통해서 2차원 배열 내의 벽을 피해가며 몬스터와 플레이어의 위치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문제점으로 이제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질수록 탄탄한 설계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적절한 파일 분리와 함수 사용하는 데 더 집중했다고 합니다. 미리는 미니게임을 맡아서 구현했고 모듈화 전에는 잘 작동하던 코드가 모듈화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작동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업 때 배웠던 게임 캔버스 모듈화를 참고해서 모듈화를 계속했고 그럼으로써 각 클래스 간의 상호작용과 전체 코드의 흐름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저는 불필요한 중복 코드를 최소화하고 자연스러운 화면 구현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을 느껴서 공식 사이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수업 내용을 적용하면서 오류 해결에 힘썼고요. 홈코드로 시작해서 구조화를 시작하려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점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먼저 대략적인 걸 기획하여서 탑다운 방식으로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스케줄러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3주간의 기간 동안 거의 매일 회의록을 좀 작성했는데요. 회의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기재한 게임 기획의 여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팀을 이렇게 결성을 하고 임시 맵을 구현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형광초록의 벽이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메인 색깔과 그리고 벽 이런 모양이었는데요. 초반에는 작은 이스터에그도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유렉이라는 이런 글자도 있었고 배열로 되어 있던 맵에 3D를 입힘으로써 미로를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 주에는 게임에 필요한 세부적인 요소들을 채워 넣는 데 집중했습니다. 맵의 아이템을 만들었고 또 그 다음에는 텍스처 그리고 인아웃으로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텍스처와 인아웃으로를 구현하면서 이런 식으로 원래 초록색이었던 벽에 텍스처를 입혔고요. 그리고 모듈화를 시작하고 튜토리얼과 인트로, 아우트로를 제작하면서 로고를 만들게 되었고 또 미니게임 제작도 하고 마지막 주에는 각자의 코드를 합치면서 발생하는 오류들을 해결하고 시험과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파일 구조를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메인이 있고 메인에서 각 클래스들을 인포트해서 갖고 왔습니다. 사운드, 맵, 아이템, 플레이어, 몬스터가 있고 미니게임에도 미니게임들도 메인에 익스포트를 했는데요. 아래 게임의 요소들 클래스들을 가져와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있었지만 모듈화를 통해서 변수명이 겹치더라도 충돌이 나지 않는 그런 좋은 개발 환경을 만들 수 있어가지고 많은 파일들을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좀 오래 기다리셨지만 이제 게임 시연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몰입감을 위해서
몰입감을 위해서 불을 잠깐 끄고 할 텐데 소리를 조금 더 집중해서 게임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게임 시험을 할 건데 제가 좀 긴장해서 하다가 게임 오버 돼도 이해해 주세요. 네. 몰입해서 즐겨주세요. 네. 한번 기다려주세요. 네. 다시 한번 박수로 조금만. 여기 보시면 약간 밝은 쪽으로 길을 찾아가는 게임이에요. 저 작은 불빛을 보고 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맵이 점점 밝아져요. 오!
저는 광고 보고 체력한 거. 저러다 포켓몬고 된다. 클로버요. 네? 트렌드요. 뭐 할까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거 다이아몬드. 왼쪽이에요. 왼쪽. 아. 설치돼야 돼. 탈출까지 안 되기만 하면 클리어한다. 엔딩 보였어요. 글좀 보이시나요? 게임 시연을 마쳤습니다. 게임 진짜 잘 만들었죠? 네. 일단 1개월 반을 공부해가지고 이걸 만든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욕해요. 그럴 일 없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조와 다른 점은 라이브러리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라이브러리가 3D를 위한 라이브러리지 다른 라이브러리를 쓴 게 아니라 다른 템플릿 가져온 게 아니라 3D 라이브러리인데 근데 제가 3D 라이브러리를 사실상 쓰지 말라고 처음에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모든 조원들이 그 라이브러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간단한 함수 하나를 써도 그냥 함수가 문제가 아니라 3D라고 하는 좌표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텍스처를 입히고 이런 폴리건을 사용하는 방법 등등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 3D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된 그 장본인이 누군가요? 그 3D 라이브러리 쓰기 혹시 색감이나 뭔가 무게감이나 그다음 표현에 대한 자유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죠? 네. 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쓰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어요? 다른 조원들한테 그런 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2D가 아니라 3D여서 좌표 개념도 X, Y가 아니고 X, Y, Z고 뭐 애니메이션도 다 다르고 그래서 살짝 그랬는데 그래서 처음에 파트 분배를 할 때 약간 3JS를 배워보고 싶은 사람과 그냥 기본 캔버스를 써보고 싶은 사람으로 의견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중점적으로 3JS를 쓴 사람이 있고 아예 3JS를 안 쓴 사람도 있고 나중에 또 배우고 싶어 배운 사람도 있고 이렇게. 지금 그 완성도가 되게 마감이 잘 돼 있잖아요. PPT도 그냥 쓱 사라지는 게 아니라 스르르르 호감을 최대한 이제 주기 위해서 했는데 아이디어는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아, 저희 아이디어는 저희 미리가 아, 최초 진짜요? 아이디어를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3D를 이제 익혀서 이제 조언들을 같이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구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구현한 거야?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한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그 초록 네모로 그냥 끝까지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욕심이 나서 그리고 조원들이 너무 잘 따라와서 처음엔 초록 그냥 박스로 그냥 끝내고 가려고 했는데 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점점 진짜 무서워지게끔 한번 택시에 있다고 진짜 무서우니까 이제 해야겠다 이렇게 한 거구나. 근데 조원들이 그거를 만드는데 다 참여한 거야? 아니면 본인 혼자 다 했나요? 당연히 조원들이 많이 아 진짜로? 네, 맡아서 해줬습니다. 근데 조원들은 지금 본인은 전공이 있을까요? 아니요. 비전공이에요? 네. 그럼 경험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경험은 없습니다. 경험이 없는데 3D 라이브를 썼다고요? 네. 그럼 천재인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조원들은 다 비전공인가요? 전공인가요? 윤지 빼고는 다 비전공이에요? 네. 되게 막 욕하지 않아요? 왜 이걸 하자고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할 수 있는가 막 이러지 않아요? 뒤에서는 몰라도 앞에서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그 3D 라이브를 사고 있던 노하우가 이렇게 있을 거니까 혹시 다른 조가 만약에 알고 싶다고 하면 오해라도 조금 알려주거나 그럴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신가요? 아, 뭐 원하신다면 진짜 기초부터 응용까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기초부터 응용까지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미 나는 튜토리얼이 이미 또 튜터로서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가 아닙니까? 안될 정도로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일단 수업 시간에는 참고로 3JS 라이브러리 수업 시간에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캔버스와 2D 정도만 알려주지 어떻게 공부하신 거예요? 저는 공식 사이트를 진짜 많이 봤어요. 공식 사이트? 네, 즐겨찾기 해놓고 계속 들어가고 레퍼런스 사이트 그거 많이 보고 네, 예제도 진짜 많이 보고 포토도 많이 보고 그럼 거의 늦게까지 공부해야만 겨우게 할 수 있을 텐데 얼마나 공부하신 거예요? 매일마다? 저희는 매일 10시는 넘게 다 한 남아있어요. 10시 넘게까지 했구나. 이 같은 주말에도 13시간씩 모여서 공부하고 이게 발표만 하고 죽을 건가요? 아, 진짜 내일이 없는 타임이에요? 약간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밤 늦게까지 공부하셔서 결과물 잘 만들었는데 아까도 그랬지만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자, 한 가지만 좀 혹시 조언들에게. 아, 네. 제일 조언들. 아, 근데 진짜 빡세게 일정을 잡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싫은 소리 안 하고 진짜 매일 늦게까지 남아서 어제도 언니는 첫 차를 타고 가셨고 다른 조원들도 다 2, 3시까지 남아가지고 해주셨는데 다들 싫은 소리 없이 너무 따라와 주셔서 저는 진짜 감사했고요. 진짜 조원들 잘 만났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장난식으로만 말해서 진짜 고맙다고 말했는데 근데 궁금한 게 우리가 프로젝트 기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수업을 배우면서 캐슈라를 배우고 캐슈라의 의미도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이제 게임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상속이 뭔지 잘 모르는데 일단은 부여는 들어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거를 콜백이라는 것을 어떻게 코드를 나누는 게 바람직한지를 알지도 못하는데 일단은 막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뒤집어 엎어야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모르는데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뭐 뒤집어 엎었나요? 아니면은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많이 뒤집어 엎었고요. 거의 모두의 코드를 다 몇 번씩은 뒤집어 엎었고 합치면서 또 뒤집어 엎고 사실 어제도 새벽까지 또 오류가 났어서 또 그거 잡고 하느라고 네, 그리고 수업 끝나고는 수업 복습 몇 시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진행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도 뒤집어 엎어도 내가 다른 코드로 바꾼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얻은 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전혀 엎었다 이런 얻은 거 진짜 많습니다. 네, 일단 구조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폰코드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으니까 한 주 발표보도록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6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제목을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익숙한 분도 계실 거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유백은 신이다. 뭐 맞습니다. 진짜? 아니요. 사실 저희 HTML, CSS 했을 때 이제 문장을 채우기 위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은데 구성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문장으로 이제 로렘, 입선, 발럿이 다음에서도 시작하는 굉장히 긴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쪽에서는 많이 쓰는 문장인데요. 이제 이게 특별한 의미가 없고 구성을 위한 것이라는 거에서 저희가 게임 프로젝트를 하는 게 게임을 위한 게임이 아니라 학습을 위한 게임이라는 걸 은유해서 이제 유렉, 입선, 발럿이 나뉘었다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약간 잠시 한 단계 전으로 저기 맨 위에 보시면 이제 애프터 AD처럼 네, 넘어가도 돼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과정으로 PPT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기획 배경은 이제 저희 모두의 목표이기도 한 구조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였고 이제 게임 선택을 위해서 컴퓨터 공학과에서 가장 많이 한다는 학습용 테트리스 소코반 중에서 선택을 했는데요. 혹시 소코반이라는 게임을 들어보시거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마 게임을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박스 밀기 게임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때 어떤 과정의 흐름을 구성하는 것들이 일부분 닮아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그림이 1,700만 원짜리 그림인데요. 왜 1,700만 원이냐면 저희 조에 정말 게임 인생을 걸어온 조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평생 게임에 이제 써온 돈이 1,700만 원이어서 네, 그런 아이디어의 인집체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게 필요할지 먼저 단어로 나열을 해봤고 그것들을 텍스트화해서 UML로 일부분 적용을 했었습니다. 바톤터치입니다. 혹시 1,700만원짜리 분이신가요? 저는 한 10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나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우선 저희는 자바라는 굉장한 딱딱한 언어로 한 달 정도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유도가 높은 자바스크립트를 쓰다 보니 이 자유를 내가 누려도 되는 건가? 하는 것이 생기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 뭐 디스나 아니면은 콜백 함수나 뭐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한 이제
보조화를 하면서 책임을 나누고 기준을 세우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역시나 아직까지도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 단계 더 스텝업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 주세요. 다음으로 이제 게임 진행에 앞서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컨트롤은 이제 W, S, A, D를 이용해 캐릭터를 한 칸씩 그 방향으로 이동시켜 여기 보이는 오브젝트를 밀어 정해진 지점에 안착시키는 죄송한데 저 그림이 저인가요? 누구일 것 같으신가요? 내는 좀 나왔지만 유일 선생님이십니다. 너무 똑같아서 여기 가라마까지 구현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신발은 지금 없는 상태인데 그렇고 이것은 이제 초기의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게임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오브젝트를 플레이어가 밀 수는 있지만 당길 수는 없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뀐 디자인으로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무서워. 저희가 따로 튜토리얼 스테이지는 없고요. 이제부터 한번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나 이제 캐릭터가 우측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박스가 이렇게 밀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 뭔가 잘못 민 것 같아요. 그러면 R 버튼을 누르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오게 리셋 버튼을 구현했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스를 일단은 왼쪽으로 밀어야 되니까 밀고 다시 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도 데리고 옵니다.
다 쉽죠? 저희가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가 엔딩을 가장 나중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엔딩을 보려면 이걸 3개를 다 깨야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셋 다 이거를 너무 많이 해서 마스터가 됐어요. 저희 기계 할 때마다 깨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분은 완성. 그러면 이제 엔딩을 일단 오. 핑퐁 게임 안 돼요? 그 사실 게임이 약간 그 숨겨진 요소가 있는데 왜냐면은 흑백으로 이루어진 세상이었잖아요. 그리고 플레이어가 이제 절차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되고 그것이 사실 꿈속에서 이제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서 이진수 세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컨셉의 게임이었습니다. 이제 소감은 저희 게임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들 너무 즐겁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다들 정말 멋있으시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이제 보는 입장에서나 하는 입장에서 너무 설레는데요. 이제 저희 처음에 자기소개했을 때 제가 자기소개하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좋은 동료를 만나서 같이 같은 목표를 해결하는 게 꿈이었는데 여기 와서 제가 벌써 꿈을 다들 이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들 그러시겠지만 프로젝트 진행하고 보니 아쉬움이 많으시죠? 공연하신 분도 있을 건데 이제 오늘 발표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됐습니다. 다들 열심히 재밌게 즐기고 있다는 모습이 앞으로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한마디 하면은 저희 겨우 이제 미니 프로젝트 끝난 거잖아요. 겨우. 앞으로 남아있는 거는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남아있는 과목이 훨씬 많잖아요. 네. 지금까지 불태운 건 너무 고마운데 여기서 더 이상 탈 게 없을까 봐 걱정이에요. 남아있지 않은 제밖에 안 남은 그래서 걱정이니까 이번 주말은 좀 푹 쉬시고 다시 태울 수 있는 여지를 남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비전공자든 전공자든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경험에 대한 차이고 학습 방법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갔을 때 전공자라고 하는 평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쩌면은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같이 일해보면 알아요. 같이 일해보면 속일 수가 없는 게 실력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열심히 즐겁게 실력을 쌓으시면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1차도 2차도 태울게 있어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또 팽 해가지고 이렇게 또 기운 없이 그러면 안 돼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